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차우진이라고 하고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문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크로스오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악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국악이 어떤 한국 국악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비트 앙상블을 결성해서 국악과 서양 음악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2016년에는 국립극장에서 믹스 앤 초이스를 총 연출하면서 좀 어떤 국악 그리고 영화, 무용까지 결합한 좀 새로운 신선한 시도들을 좀 많이 선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국악 방송에서 남궁현의 문화시대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라디오에서 어떻게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다양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크로스오버에 대한 거잖아요. 국악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일상적으로 좀 가까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국악에 대해서. 국악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국악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을 한 거지, 제가 무슨 어마무지하게 무슨 국악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마치 무슨 국악계를 비판하면 새로운 국악 세계가 열릴 거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예전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네. 선생님이 사실은 드럼 연주자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고 한데 어떤 계기로 국악을 만나게 되셨고? 근데 국악은 저한테 생기였어요. 어렸을 때. 벌써 이쯤 되면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연구해,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신촌역 앞에, 지금은 홍대지만 거기 창무춤터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로 누나들이 한국무용 하는 걸 짜집기를 해주면 그 당시 85년 6년 넘어가는 그 해에 개당 2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르바이트거든요. 그때는 물론 제가 어렸을 때고 한참 혈기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제 잠재의식 속에는 조금 예쁜 누나들 걸 더 정성스럽게 편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춤을 보고 시간을 재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음악을 가지고 더블 데크라 그래서 두 개를 갖고 편집을 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제 처음에 저의 인상은 국악은 생계라는 이제 각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머니도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4분의 4박자와 템포, 8분의 6박자와 템포, 정해진 약속대로 가는 게 음악이잖아요. 아니 근데 박자도 이상해, 음도 이상해, 그리고 연주한 분들마다 템포가 달라요. 더 이상한 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요, 다 같이. 그 거기 앉아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까? 악보도 없다죠. 선생님에게 배운 걸 그대로 체화해서 내려왔다 그러죠. 우리가 구음 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이후로는 국악을 완전히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무슨 국악의 무슨 환경 속에 자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악을 접했다가 도저히 이 장르는 내가 손댈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그냥 접게 되죠. 근데 주변에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지금 아쉽게 세상을 뜬 신해철 씨가 영국에서 작업할 때 저한테 맡겼던 게, 형이 어렸을 때 그 춤 음악 반주를 해봤으니까 국악 장단하는 걸 이제 편집을 해달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는데요. 영국이란 나라는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네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타악기를 연주해요. 서양 사람들이 금방 이해해요. 왜냐하면 템포가 일정하고 패턴이 일정해요. 국악기를 딱 주면 엔지니어들이 앉아갖고 담배부터 펴요. 왜냐하면 마디가 없고 템포가 없으니까 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금 연주를 주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연, 나 물어볼 게 있어. 왜? 너희 나라 고유악기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 연주한 사람이 튜닝을 안 하고 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원래야. 아니 봐봐, 지금 들어봐봐.
여기선 지금 미가 맞다가 여기 솔로 올라갔잖아. 여기 반음 이상 떨어졌어. 그래서 그게 우리 저 식임새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기타는 초킹을 하면 정확하게 반음이 올라가는데 난 이 못하겠다. 못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만약에 이 음악이 세계화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최소한 재료를 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힘들 것 같다는 답을 얻고 제가 돌아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자 어떻게 하면은 국악이 저런 사람들한테 좀 잘 소개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어떤 공연 행사라든가 어떤 전체 틀을 구조를 짜는 작업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국악을 보는 관점 혹은 태도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악이 음악이냐?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각을 잡고 들어야 될 순수 예술로 너무 몰아붙이면 그것이 과연 옛날의 모습이었을까를 이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 혹은 어떤 것들을 접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기획자는 이제 그 경험을 좀 굉장히 다채롭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군립극장이나 이런 데서 기획을 하셨을 때에 어떤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는지도. 제가 했던 그 행사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즌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 국악이 반주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국악이 이제 그 홍보와 관객을 몰입을 하려다 보니까 유명한 가수는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어느 날 제가 공연을 보는데 그 수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악사들이 뒤에서 가수 반주를 하고 있고, 관객들은 국악 반주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가수 보러 국립극장에 이제 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어떻게 주인공이 되게 할 건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적어도 한국은 국악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이 표현할 수 있는 거에 가수를 맞추자로 간 거예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주인공인 공연을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주인공을 바꾼 거예요. 이 공연의 주인공은 국악관현악단이다. 멋있다. 사실은 국악과 관현악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두 단어는 되게 이질적이기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성질이 다른 게 약간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질문 드리고 싶었었어요. 국악 관현악 미리 말하려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준비하신 것 같아서. 국악 관현악이라는 것 자체가 큰 논란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 언제부터 국악의 지휘자가 필요했나? 이게 과연 국악의 원래 형태인가? 비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악 관현악 자체가 국악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게 잘못 생겨났다 하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는 국악 관현악단의 형태는 옳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고궁이나 옛날 건물 중에 공연장이 있나요? 우리 국악은 공연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개량이 안 됐어요, 악기가. 그 클래식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점은 뭐냐면 클래식 공연장이 생긴 이후와 이전으로 나뉩니다. 이 공간이 지금 공연장으로 앞으로 300년 동안 운영되면 여기서 악기들을 연주할 때 북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작게 다시 개량해. 해금 소리가 작으니까 통을 좀 크게 해봐. 가야금 소리가 앞으로 소리가 안 오니까 소리 구멍을 앞으로 뚫어봐 하면서 개량이 됐겠죠. 그런 형태가 아니었던 악기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만든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은 학자나 또 관계자분들이 대답을 할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비판만 해야 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많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훨씬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게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차우진 평론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국악에 대한 천지성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국악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컴플렉스가 있죠 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국악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할 때, 혹시 이건 저의 생각인데 서양 오케스트라의 어떤 위대함을 국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국악 관현악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은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예.